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력 시위입니다. 무력 시위라고요? 네. 딱 일주일 전이죠. 지난 7일 전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됐고 예. 저희가 당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었었습니다. 아. 근데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요. 첫 번째가 당대표 되자마자 나온 얘기였죠. 원내대 제3자 추천 특별법 이거 예.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. 아. 사실 이거 당대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. 그 규정이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될 경우에 표결로 가면은 현행 체제라면은 5명이 약간 지금 어쨌든 뭐 비한으로 성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.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오히려 지금 정정식 그러니까 정책의장에 대한 거취 논란을 오히려 지금 광역시도 지사들이 부추기고 있다. 오히려 이 논란이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보기 그 뜻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동기가 더 커진다 이 그렇죠, 뜻입니까? 그렇죠. 여기 보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가 최근에 지난 25일이에요. 발족을 했습니다. 그러면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보이시죠? 여기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, 뭐 유정봉 인천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, 이철우 경북지사 등등등 12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. 근데요, 이날 발족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 이런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간담회 계획.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. 광역단체장이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어떤 요청도 가능한 사항이니까요.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힙니다. 이거는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? 통상 시도지사면 당의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책을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, 통상. 근데 최고위원회의,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겠다. 이런 계획을 밝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 협의회, 그리고 만약에 최고위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게 되는 시도지사, 아까 12분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이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, 이철우 경북지사, 김태형 충남지사 공통점은요.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엄청나게 많은 쓴소리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.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 만났어요. 한동훈 대표가 당시 좀 만남을 요청했었는데 자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읽어보죠.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망친 한동훈 체제 반대한다. 당무관이요 당무관 안 하겠습니다. 이철우 지사는 잉크도 안 마른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참 이런 얘기. 그리고 김태훈 충북지사는 한동훈 잘하는지 지켜봐야 된다. 참다 찬다 안 되면 소신 밝힐 것. 그러면 소신을 밝힐 거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의 참석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단 말이에요. 이 상황이에요.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응을 좀 보입니다. 들어보시죠. 당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치하고 행정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갑자기 광역단체장들께서 최고위에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. 이승환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박정아 비서실장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어요. 지도지사 협의 멤버들이 최고위원회 참석하는 거.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뭔가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느낌이 느낌으로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지금 이승환 전 행정관의 느낌은 뭡니까? 사실 이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당대회 전인 17일에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던 겁니다. 그런데 뭐 태풍 요소도 있었고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이제 좀 미루다가 이제 됐는데요. 여기에 이제 우리 당 소속의 12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다 해서 좀 당에 제안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. 그런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. 참석할 수 있습니다. 8조 2에 따르면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 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입니다.
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된 한동훈 지도체제를 흔들기 위해서다라고 예. 한다면은 저는 당원과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.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좀 현명한 행보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이승환 전 행정관께 제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. 네. 아까 처음에 이 시도지사 협의회 발족을 설명한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. 내용 좀 보겠습니다. 발족을 하고 두 가지 계획이라고 그랬어요. 제가 대통령과 간담회 계획을 밝힌과 동시에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. 근데요, 통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해서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건 알겠어요. 그거는 네. 상식적인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당하고 소통을 강조하면 당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도 계획이거나 당의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거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도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저렇게 콕 집어서? 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회의 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건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미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.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예.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지방협력회의,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데가 있습니다. 행정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 기구가 있는데 예. 당을 통해서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당정협의가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. 그 안에서 우리 지역구의 현안을 중앙당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요. 예. 이거는 그런 지역 현안을 넘어서 좀 정치적 메시지에 함께 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승환 전 행정관도 이상한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상한 장하대 특임 교수님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협의회가 25일 발족되는데 그때 보도자료가 나오고 설명이 좀 있었어요. 그 내용에. 근데 아까 보면 당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는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.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.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밝힙니다. 이 상황과 최고위 참석. 글쎄요. 국민의힘 여당 지도지사들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십니까?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반응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?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력 시위입니다. 무력 시위라고요? 딱 일주일 전이죠. 지난 7일 전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됐고 예. 저희가 당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었었습니다. 아. 근데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요. 첫 번째가 당대표 되자마자 나온 얘기였죠. 제3자 추천 특별법 예. 이거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. 사실 이거 당대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출마 선언 당시에 한 말이었어요. 그렇죠. 핵심 공약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. 되자마자. 두 번째가 그 며칠 뒤에 탕평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위원장 바꾸면 안 된다. 이거 뭡니까? 신임 당대표의 인사권 흔들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커다란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예.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았지만 물론 국민 여론조사 들어갔지만 예. 시도지사, 광역지사는 굉장한 득표를 사실 주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것도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2개가 포함된 거예요. 예.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최고위 회의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서 뭔 얘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가지고 예. 일종의 북한이 우리 동해랑 서해에 미사일 발사한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무력 시위라고 일종의 비유하신 무력 거예요? 시위인 겁니다. 니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. 이런 거예요.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예. 당대표 견제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.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분당대회가 이게 그냥 전당대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. 여전히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들이. 왜 과거에는 용산과 소위 당대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였던 것이 예. 이제는 최고위원, 소위 광역단체장들까지 지금 참전한 거거든요. 근데 그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. 뿐만 아니죠. 이 광역단체장 중에는 예.
향후 대선 전초전이 열릴 경우에 아. 당내 경선이 열릴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의 소위 말하면은 대항마가 되실 분들이 이 안에 다수가 들어있습니다.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. 거기에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꽃가마 타고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.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.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협의회 멤버이신 시도지사분 중에서 아니 무슨 그거 좀 참석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봅니까라고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? 사실은 예.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시도지사는 물론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인보다는 선거 때 시도지사가 선거운동하는 거 봤습니까? 행정가로서 예.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행정 업무를 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인데 그 정치가 뭐냐? 당무의 무력 시위를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? 그냥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?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회 발족기 당시에 밝힌 내용이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다. 당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. 이렇게 밝혔거든요, 지금요. 그러면은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잠시 언급해서 당 규정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가 없는가 이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.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. 당원 8조 2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도지사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군요.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요청을 해야 돼요. 와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최성 변호사. 최고위가 요청하면 가능을 한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최고위원이 뭐 4대 5네 5대 4네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. 숫자를요. 이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?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. 이 사실 이 시도지사 광역 시도지사의 성격을 두고 이제까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이 광역 시도지사들의 그 스탠스가 행정가적 정치인이냐 아니면 정치적 행정가냐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민선이 출범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논란이 이제 늘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행정하고 한 사람은 행정가적 정치인이고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?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참석 안 하겠다는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규정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라는 요 10자 넘는 글자의 함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. 왜 이 규정이 들어갔을까? 이거는 상황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. 상설 규정, 그러니까 상설 참석 멤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요청에 의한다는 거는 그 당의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데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권한에 주어져 있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규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될 경우에 표결로 가면은 현행 체제라면은 5명이 약간 지금 어쨌든 뭐 비한으로 성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.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오히려 지금 정정식 그러니까 정책의장에 대한 거취 논란을 오히려 지금 광역시도지사들이 부추기고 있다. 오히려 이 논란이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그 보기 뜻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동기가 더 커진다 이 그렇죠, 뜻입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을 꺼내든 건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예. 한동훈 체제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. 예, 박창환 교수님. 저는 이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고의 지금 그 화제가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에요. 예. 이거를 갖다가 과연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발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정점식 위원장을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뭐 교체를 해서 과반이 넘든 안 넘든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시도지사 광역지사들이 우리 최고위에 참석하겠다. 참석하게 허락해다오. 그러면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예.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열 몇 분이 한마디씩 하는 순간 당은 갖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. 흔들려 버리겠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
지금 이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. 일종의 판을 일단 하나 수를 깔아놓은 거고요. 그리고 중요 순간마다 이 시도지사들이 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.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마디씩 할 텐데요. 아주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요.